2023년 인문학기행 어린 왕자 원정대 시즌2를 맡은 형민, 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숲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요? 바로 여기가 경상북도 예천이에요. 와, 예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광여중 친구들 또 복주여중 친구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잤나요? 네, 저희는 잘 자고 우리 왔어요. 복주여중 친구들도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오, 다행이에요. 영주에서 주무셨죠? 네. 어땠어요? 영주에서의 하룻밤? 너무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다. 두 번째 날이니만큼 또 여행이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이 약간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어제는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 위주였다면 오늘은 새로운 지식들을 쌓아가고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주여중 친구들도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우리 아연 친구부터. 안동에서 예천이 되게 가까웠는데도 저희가 잘 둘러보지 못했던 곳을 영광여중 친구들과 함께 둘러보게 된 점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저희가 직접 선장을 했지만 도서한 것보다 해설사분들이 알려주시면서 저희도 공부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행의 테마를 우리 복주여중 친구들이 정했다고 해요. 여행 테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제는 음악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서로 공존하면서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서로 공감대를 또 형성하고 새로운 한 다음에 옛날 생활 모습과 오늘 생활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지식을 쌓는 인문학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어제 우리가 시간을 다뤘잖아요. 그게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역사의 비중을 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즐겁고 알찬 여행이 되길 바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역사와 자연을 품은 힐링 여행. 어린 왕자 원정대 다 함께 출발! 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예천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예천 박물관이 있는 건 처음 알아서요.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예천은 경북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천 박물관은 이제 예천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지금 보물이 이제 248점, 보물을 포함해서 총 2만여 점의 유물들이 지금 수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박물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다 전시를 할 수는 없고 이제 나머지들은 지금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교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상설 전시실에 이제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세 미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린이 체험실, 그리고 뭐 저희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실 2층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의 안내 도움에 따라서 둘러보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이번에 보실 거는 이제 대동운 부근옥입니다. 예천박물관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유물이고요. 이 대동운 부근옥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다 진본인데, 목판을 보실 수 있도록 펼쳐놨는데, 저거를 이제 한 장에 찍어내면은 그게 종이 한 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다 찍어내면은 이게 한 권이 됩니다. 네. 뭐 옛날에는 이제 프린트기가 없었기 때문에 프린트기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대동운 부근옥 같은 경우에는 초관 권문회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데, 요거는 이제 초관 종택이라는 집에서 이제 백승각이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잘 보관해 오시다가 저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걸 제작을 하신 의도가 있으실 텐데 혹시 아시나요? 약간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점점 그거에 치우쳐지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좀 기억하자. 정답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선비들이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겨서 이걸 제작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내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대동운부 군옥 안의 내용 중에 독도 관련 내용이 있다 또 전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독도 기획전도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동운부 군옥도 같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제 뭐 독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울릉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유물들을 보면은 날이 좋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독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일본에서 주장을 할 때 일본에서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하게 되는 뒷받침이 되는 그 자료들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자료들이 대동운부 군옥과 다른 유물들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저 질문이 있는데요. 탈이 생각보다 큰데 사람들이 저걸 진짜로 쓰고 저기 커서 썼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들고 썼었습니다. 네. 그럼 드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다가 있고 이제 저렇게 들고 쓰는 거는 이제 키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키 아시죠? 네. 오줌 두면은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키로 탈을 만든 건 전국에서 이제 여기 이제 유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천박물관을 둘러봤잖아요. 이 둘러본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저는 항상 수학여행처럼 박물관은 그냥 남이 짜여준 대로만 다니기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선정해서 온 곳이다 보니까 더 신기하고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보이기도 하죠. 네.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도 충분히 많은데 다른 유물들은 또 어떨 게 있을지 좀 기대되고 궁금해졌어요. 결국엔 이제 우리의 이 옛 역사들의 기록이 이렇게 보관되고 전시돼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관들이 더 발달되고 성장해가면서 저희가 더 깊은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소감을 들어보면은 이제 다들 이제 유물을 보고 이제 옛날 그 조상들의 얼을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천 박물관에는 지류 유물이 상당히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록 문화유산들이 많아서 이제 조상들의 생활상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없었으면 저희가 지금처럼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보관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후손들이 또 볼 수 있도록 전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 친구들하고 좋은 설명 많이 해주신 선생님한테 박수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래된 나무가 위치해 있는 여기는 금당실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자, 금당실이란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우리 영광여중 친구분들 어떤 마을일 것 같아요? 일단 금당실 마을 할 때 금이라는 말이 가장 귀에 되게 꽂히는 느낌이라서 뭔가 금과 관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주여중 친구들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무슨 마을인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당실 마을의 이름에 여러 유래가 있지만 금당실 마을은 물에 떠있는 연꽃과 같다 하여 금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금당실 마을에는 예천 건식오택을 비롯한 여러 고가옥 전통 건축물들이 있고 또 자연 송림이 있습니다. 와, 그렇게 조사하기로는 여기 금당시 마을에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쵸? 근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는 전문가분이 또 오셔야 되잖아요. 저쪽에 선생님 계시거든요. 함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친구들이 또 금당시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마을 주민분이 설명하시는 건 또 다를 것 같아서요. 금당시 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당실 마을은 조선시대에 십성지 중에 한 곳인데, 여러분들 십성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궁금해요. 예, 성지라는 뜻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요. 그래, 십자가 붙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전국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 10곳 중에 한 곳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십성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이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에요. 여기 적어도 3000년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고인돌 무덤이 이 마을에 들어가면은 수십 기가 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3000년,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여기 사람이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태조 이성계가 여기를 도읍지로 정하려다가 네. 한강처럼 큰 강이 없어서 아쉽게 못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라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예. 여기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처음으로 도읍지를 정할 때 물론 한양도 좋은 곳이라고 했지만 여기도 한번 지관을 보냈다 그래. 말하자면 요즘 이제 풍수를 보내서 이 마을의 지형을 살펴보고 지형상으로는 한양과 거진 버금가는 그러한 지형인데 다만 한양처럼 큰 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읍지로 정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돼가지고 도읍지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여기가 한양이 될 뻔했다 이런 뜻으로 반서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저희 한번 그 좋다는 곳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마을로 들어가시죠. 네. 네. 가볼까요? 와, 선생님, 이렇게 돌담 있는 데가 흔치가 않은데 오니까 뭔가 전통 마을에 온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되게 신비롭고요. 예, 이 마을은 돌이 많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 저절로 땅을 파면 돌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돌담을 쌓아서 이 마을을 아름답게 꾸몄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왜 이름이 나무지게길인가요? 예, 우리 선조님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밥을 짓거나 또 소죽을 끓이거나 안 그러면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전부 나무를 떼서 했거든요. 그래서 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이 길로 많이 지나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딱 나무찌개가 지나가기 알맞은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무찌개길이라고 하는데 옛날 길 그대로 보존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넓히지 않고요.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담길도 좋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소나무 숲이 있네요. 예, 여기는 천연기념물 469호로 지정된 금당실 송림이거든요. 이 송림은 왜 조성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풍수학설에 따라서 이 선조님들이 조성을 했다 그랬는데요. 이쪽 서남 쪽이 너무 개방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즉 말하면 모자람을 채워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숲을 조성해 가지고 서쪽이 개방되어 있는 걸 말이죠. 막아줬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숲으로 인해서 이 마을의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해줬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숲을 조성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감천 문씨들이 여기 들어와서 먼저 살았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도 계속 감천 문씨들이 대를 이어서 이 마을에 살고 있나요? 감천문 씨는 여기 들어와서 한 4대를 내리 살았어요. 5대째 내려와가지고 아들이 없고 따님만 2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 중에서 한 분은 함양 박 씨한테 출가를 하고 한 분은 원주 변 씨한테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천문 씨는 그러니까 후손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사는 분이 한 분도 없고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함양 박 씨하고 원주 변 씨가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함양 박 씨와 원주 변 씨가 감천문 씨의 제사를 말이죠. 묘제사를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죠, 할쏘기 체험을 진행을 할 건데, 우리 할쏘기는 옛날에는 우리 전쟁터에서 이제 적을 죽이는 살상무기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수렵 시기에는 우리 짐승을 잡기 위한 어떤 사냥 도구로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포츠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호전지기도 키워주고 어떤 집중력 이런 것도 키워주는 그런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 금메달 우리나라가 몇 개 따는지 아세요? 9개, 15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원래 우리가 5개를 우리가 금메달 땄어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양궁이 4개를 땄어요. 양궁이 우리나라의 스포츠에 또 우리 저런 올림픽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원래 우리 김재덕 선수 알잖아요. 그게 우리 예천에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올림픽 사상 또 가장 최연소로 2관왕이 되어서 정말 우리 예천의 자랑인데, 우리 예천에 이렇게 양궁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거는 1979년도 제30회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그때 예천여고 다니던 예천여고 3학년이던 김진호 그 선수가 이제 5관왕을 하면서 최고의 쾌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천 진호 그것을 기념해서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을 이제 짓고, 거기서 우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하고 상당히 우리 이제 양궁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됐어요. 어린 왕자배 활쏘기 대회. 영광콩야팀 대 복주머니팀, 복주머니팀 대 영광콩야팀. 자, 패자팀은요, 구력에 막춤을 추게 될 겁니다. 누가 더 종소리를 많이 내는지 그걸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데요.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대회를 시작합니다. 영광콩야 화이팅! 복주여자 파이팅! 네, 그러면 첫 번째 궁사 시위를 당기겠습니다. 자세 보소. 화이팅! 와, 까비! 자, 편안하게, 침착하게. 보세요. 좋아! 자, 좋았어. 괜찮아요. 자, 방금처럼 그 느낌. 오케이, 좋아요. 자, 복주머니 화이팅! 자세는 주몽이야. 오! 진짜. 좋아요. 편안하게. 당기세요. 좋아요. 잘했어요. 우리 박수로. 예. 잘했어요. 영광팀부터. 화이팅! 힘내요. 제발. 나이스. 나이스. 대단하더라. 자, 괜찮아. 좀만 더 높게. 오케이. 괜찮아요. 더
오케이. 더 당겨. 높게 해서 가자. 아, 좋았어. 너무 높았다. 화이팅! 좋았어.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자, 기와장 부실 뻔했지만 잘했어요. 얘들아 함성 필요 없다. 오히려 더 부담. 어우, 자세는 뭐. 야 대박. 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자, 고. 이거 같아. 방금 왼쪽으로. 괜찮아. 힘내요 윤아. 자, 우리 사이좋게 딴 데는 알려줍시다. 좋아요. 여기도 하랬어. 자, 제발. 잘했어. 괜찮아. 네, 더 당겨야 돼요. 할 수 있어. 더 당겨야 돼요. 더 당겨야 돼요. 안 가요. 잘만 가는데? 아주 위협적이야. 살짝 당기세요. 한 번만 쳐봐요. 쌤이 저희 희망이에요. 큰일 났다. 까비. 큰일 났다. 제발. 자, 무승부 만들고 올게요. 제발. MVP? 네. 한판해야지 제발. 네, 팽팽한 접전 끝에 단 1점 차로 아쉽게 패자가 갈렸는데요. 우리 복주머니 팀의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안산 선수, 김재덕 선수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1점 때문에 지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번에도 꼭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그 1점을 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굴욕이다, 굴욕. 그 종을 치면서 제 머리에서 종이 울렸어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네. 아, 그 점수 낼 때, 저 친구 점수 낼 때 울리는 종소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랐고요. 아, 한번 같이 체험해보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잖아요. 뭘까요? 원래 패자가 뭐 하기로 했었죠? 막춤추기요. 아,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이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와, 뒤에 이렇게 멋진 배경이긴 하지만 우리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어요? 혹시 여기 미스터 sunshine 드라마 촬영지라고 들었는데 오, 빙고. 합시다. 러브. 그렇게 하면 형민 씨가 부끄럽잖아. 일단 감독님 표정도 안 좋았어요. 네. 우리가 나온 이곳이 초간정이잖아요. 초간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우리 해설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간정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초간정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초간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초간정은 그 초간 권문의 선생이 지으신 정자인데,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면서 그 주거 공간이 아니고요. 휴식 공간이에요. 휴식 공간이고, 휴식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 정자인데, 초간 근문의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동운부 군옥을 편찬하신 분입니다. 대동이라고 하는 말은 동방대국에서 대동이라는 말을 따왔는데, 동방대국은 우리나라 조선을 말하고요. 운부군옥 하는 것은 운별로 분류한 백과사전이라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리, 풍속 모든 것이 단군 시대부터 선조 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을 총망라했는데,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문헌이나 우리나라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대동운부 군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자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기둥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 정자의 크기와 높이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기둥이 결정되면서 지붕이 또 결정이 돼요. 지붕 처마 끝이 양쪽이 다 살짝 올라갔는데 이런 처마를 귀소섬 처마라고 합니다. 왜 귀가 솟아 올라갔는가 하면은 귀가 내려가면은 우리가 보기에 무거워 보이고 느낌이 또 지붕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양쪽 귀를 살짝 올려서 기소섬 지붕으로 했고요. 기둥이 양쪽 바깥 기둥은 외진 기둥이라고 하는데 외진 기둥은 안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안 쏠림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둘러보면서 그런 것도 요 감추어진 비밀이니까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 보통은 건축양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정자 앞에는 담이 없지 않나요? 담이 없죠. 근데 여기는 담이 있네요. 예. 정자는 담도 없고 벽도 없는 것이 정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거 공간이 아니고 휴식 공간이니까. 그런데 특히 이 초간정에는 담도 있고 대문도 있고 또 벽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조선 중기의 아주 독특한 양식입니다. 네, 그러면 조선 중기에 이제 보통 양식이라 하면 이 초간정은 지은 지 얼마 정도 된? 초간정을 지은 것이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1586년. 그러니까 처음 지었을 때 이 두 번 불이 났어요. 저거는 1819세기에 지은 거예요. 근데 보통 문화재가 뭐 오래됐다고 해서 혹은 풍경이 예쁘다고 해서 당장 등재가 되는 게 아닐 텐데 이런 문화재 지정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우리 복주 여중 친구들이 조사를 해왔다고 하거든요. 네,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죠. 네. 문화재란 인간이 문화생활을 할 때 그때 발견되는 유산 중에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중 둘 다 귀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뜻하고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렇게나 문화재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잘 아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경주 첨성대처럼 그렇게 역사의 기념이 되거나 아니면 그 역사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니면 이제 영주의 부석사 무량사전이라고 주심포 양식을 가장 잘 사용한 건물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특별한 기술을 써서 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화재청에 문화재 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그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대대손손 이렇게 후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저희 살짝 둘러보고 다른 방향으로 또 나가볼게요. 자, 신을 벗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자, 이곳은 용문사인데요. 자, 용문사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용이요. 용 떠올라요. 뭐 용처럼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정확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용문사는 문선사가 처음에 용문사를 창건하실 때 저 산 위에 용처럼 생긴 뭉게구름이 문처럼 생긴 뭉게구름 사이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게서 용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절이 용문사가 되었고
이 절 때문에 이 마을 이름이 용문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장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대장전이 고려시대 건물인데 국난 극복을 위해서 대장전을 지어서 그 대장전에는 주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인데 이 대장전을 지은 그 이유는 윤장대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윤장대와 대장전을 합쳐서 국보 328호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윤장대는 회전 불경 보관소인데 그 윤장대를 만들 때 음양 오행설, 천원 지방설 이런 우리 전통적인 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책꽂이를 보통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는지가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고려시대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죠.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전을 넣고 한 바퀴 돌리면서 진심으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그 암송을 하면서 돌리면은 책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전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한번 올라가실까요? 네. 네. 물고기가 있죠? 네. 연잎이 있죠? 네. 연꽃이 있죠? 네. 왜 이렇게 연꽃하고 잉어를 그려놨는가 하면은 화재를 예방한다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화재가 안 난다.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때도 대웅전은 다 소실됐는데 대장전은 불이 안 붙었었어요. 와. 네, 저희가 이제 소원을 빌고 나왔잖아요. 우리 친구들 소원이 살짝 궁금한데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만날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빌었어요. 와. 꼭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하루하루가 알찬 하루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와, 그 말은 즉슨 오늘 하루가 알찼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알찼어요. 저는 지금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했는데 나중에도 우연이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을 하거나 해서 계속 우정이 지속되면서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와, 그거는 이뤄지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도 할 거잖아요.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죠? 아이고, 예. 여기 지명이 용궁이라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예천에 용궁이 왜 있지 싶은데 예천 지명에 용궁이 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용궁은 신라시대 때 이 마을 이름이 축산입니다. 그래서 전시들 관향을 축산 전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궁 전시라는 뜻인데요. 축산에서 고려 초기에 용주라고 바뀝니다. 이름이 1018년에 용주가 다시 용궁으로 바뀝니다. 용궁으로 바뀌면서 예천군의 속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천군 용궁현이 되죠. 용궁이 지리적으로 특징은 네. 낙동강과 내성천, 또 금천, 기천 이렇게 4개
강과 하천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있는 그런 고장이지요. 그래서 바다 속 용궁이 아니라 육지 속의 용궁입니다. 오면서 혹시 뒤에 벽화 봤죠? 네. 우리 용궁 하면 떠오르는 우화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별주부전이요. 정답! 이 별주부전 우리가 어릴 때 읽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 친구가 있을까 해서 우리 아연 학생이 줄거리를 준비해 왔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용궁에 있던 용왕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의원을 불러왔는데 의원이 토끼 간이 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신하인 자라를 시켜서 육지로 보내 토끼를 만나게 되었고 토끼는 자라의 거짓말에 속아 용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궁에 들어가서 이제야 모든 실체를 깨달았던 토끼는 지혜롭게 꾀를 부려서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끼간을 육지에 빼놓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가 토끼를 육지에 데려다 주자 토끼가 자라에게 그거를 믿냐며 비아냥거린 후에 토끼는 잘 탈출하였고 자라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게 우리가 원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결말인 것 같아요. 뭐 엔딩이 다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결말에는 토끼가 자라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약을 다시 갖다 주는 것도 있었고요. 다른 약재를. 또 다시 동물들끼리 막 속여가지고 토끼를 다시 잡아갔지만 토끼가 다시 풀려나는 엔딩도 있고 여러 가지 엔딩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별주부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지 한마디씩 해볼까요?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토끼의 허영심이 스스로 죽기 전 그 상황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욕심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교훈까지 들어봤잖아요. 자, 용궁역에 그 별주부전의 주인공인 토끼가 토끼 간빵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 간빵을 맛을 보러 가볼까요? 네. 출발! 좋아요. 이번에 먹는 거예요. 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의 종류가 많구나. 냄새 너무 좋다. 와. 이제 고구마랑 이제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팥에다가 이제 아몬드를 가지고 만든 이제 크림을 위에 한 번 더 짜갖고 만든 팥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밑에 이제 캐릭터 모양 있는 거는 이제 슈크림에 야채 비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같이 섞어서 만든 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다 품절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고른 감빵인데요. 한번 먹고 볼까요? 네, 이거는 팥 맛이고요. 이거는 고구마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약간 호두 과자의 그 조그만한 붕어빵 섞은 느낌? 토끼 간맛이어서 약간 건강한 맛도 나고 같이 먹어서인지 더 맛있네요.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단 거를 잘 안 먹는데, 그래서 파당금 들어있다 했을 때 엄청 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달지도 않고 딱 팥맛이랑 호두 맛 잘 느껴지는, 근데 너무 맛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빵이 되게 부드럽고 팥도 되게 가득가득 차 있어서 되게 먹었을 때 되게 팥향도 많이 나서 되게 나중에도 진짜 생각날 것 같은?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이게 용궁의 맛이에요. 토끼 간맛. 네.
네,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토끼 감빵도 먹었죠. 활쏘기도 해봤죠. 예천 역사 공부도 해봤고요. 우리 또 뭐 했을까요? 멋진 풍광도 봤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촬영하는 내내 좀 아쉬운 마음이 더 컸었고 체험하는 것도 재밌었고 풍경들도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감동이네요. 우리 채영 학생은요? 이틀날에 걸쳐서 촬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많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져가는 뿌듯함과 이 촬영을 끝낸다는 동시에 이제 고마움과 함께 헤어질 수 있어서 아쉽지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촬영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지치고 이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되게 예쁜 풍경도 보고 친구들하고 MC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그리고 함께 고생해준 그 친구들 그리고 MC분들 그리고 감독님들까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영광요중 친구들이랑 너무 어색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너무 앞섰던 여행이었는데 너무 밝고 활발하게 잘해주는 친구들이고 또 우리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고 또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그거 같이 참고 도와준 우리 복지요중 친구들도 고맙고 재밌었어요. 또 여행이라고 마냥 놀기만 한 게 아니라서 또 여러 가지 배우고 했던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고 막막했었는데 영광여중 친구들이 잘 도와줘서 긴장을 풀 수 있었고 그리고 힘든 일도 함께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빨리 친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네, 이 감사한 여행을 준비해준 우리 복주여중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자, 오늘 예천을 여행한 우리 어린 왕자 원정대. 자, 직접 느끼고 직접 즐기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아쉽죠? 우리 아연 학생이 아까 전에 소원 빌었던 것처럼 다음에 꼭 만날 수 있는 날이 또 오기를 바라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인문학기행 어린 왕자 원정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